먼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7,758억 1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83억 5,548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입 부분 20조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3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050억 1,2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13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1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3억 9,400만 원 증가한 86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7억 817만 3천 원 증가한 1,672억 7,7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1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76억 4,939만 원 감소한 39억 1,8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34쪽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5,031만 7천 원 증액된 91억 9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소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81개 사업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35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214억 8,852만 4천 원 증액된 758억 4,8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서 40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과 명시유월 및 기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1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413억 4,83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6억 4,793만 6천 원 대비 27억 45만 3천 원 증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시정시책 여론조사, 브랜드 홍보, 이모티콘 제작 등으로 2억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팀플 오디션 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현실성 있는 정책 제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 및 제안 공모전 운영 등으로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학생 행정 인턴십 운영 사업입니다. 대학생이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사업비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규제 해소 추진을 위해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적 재원 배분 사업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입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1억 2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편성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예산서 및 예산 담당 공무원 활동비 등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 연구의 운영 및 각종 교육 등을 위해 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사업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공개와 자료 유입 및 심의위원회 운영비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기관 공동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서 부서 지출이 곤란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비 및 공모사업 보조금 등으로 3억 9,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마을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 및 민간 보조 사업비 등 총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조 삼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의뢰시 3중면이 선정되어 해당 사업 시비 분담분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 정비형 공모사업에 3중면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반전을 기하고자 1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반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고사면 꽃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구피 70%, CB 30% 비율로 원곡면 반제 마을에 대해서는 2억 260만 원을, 고사면 꽃매 마을에 대해서는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후평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보계면 분토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각각 1억 8,400만 원과 1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54억 5,6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료비 등으로 4,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조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 양양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214억 4,3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은 131억 6,37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8억 1,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분예산의 공통사항으로 주민화합 업무 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 사랑방 등 모든 읍면동의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설명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예산은 매년 반복된 업무를 제외한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도읍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1,0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1,086만 원을 포함하여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조 구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포장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조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신두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21건 사업에 6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계면입니다. 총 예산은 9억 3,48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32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조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가율리 가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23건 사업에 6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면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3,35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286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청사관리입니다. 금강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하록동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21건 사업에 5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우면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4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오촌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20건 사업에 5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3,53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257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차량 구입입니다.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신고지 마을 정자 설치 공사를 비롯한 21건 사업에 6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입니다. 총 예산 9억 7,927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 차량 관리입니다.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신영리 마을 함께 정비 공사를 비롯한 13건 사업에 5억 6,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 예산 6억 8,83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05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산의 위험 수목 전지를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4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노공 1, 2 배수로 설치 공사를 비롯한 11건 사업에 3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 예산 9억 1,08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831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 보관 창고 설치를 위해 시설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통신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를 비롯한 15건 사업에 5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중면입니다. 총 예산 11억 2,99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26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청사관리입니다. 일중면 행정복지센터 도장 및 기타 공사와 지열 냉난방 프로그램 교체 공사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9,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중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청소용품 등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1,7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중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작년까지 청사관리 사업에 포함하였으나 올해부터 분리하여 일반 운영비 등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21건 사업에 5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면입니다. 총 예산 10억 5,67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50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쪽 주민화합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관공서 체험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매곡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비롯한 19건 사업에 6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중면입니다. 총 예산 7억 6,238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884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부체육공원 축구장 청소 인분이 1,086만 원을 포함하여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배터리 양촌마을 범면 정비공사를 비롯한 17건 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면입니다. 총 예산 7억 3,29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15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쪽 청사관리입니다. 간판 설치 및 청사별관 리모델링과 복지회관 방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3,450만 원을 포함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상가마을 도로 및 교량 정비 공사를 비롯한 14건 사업에 4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일동입니다. 총 예산 5억 1,4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7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 차량 트럭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이동입니다. 총 예산 4억 9,95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6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 공사를 비롯한 9건 사업에 2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3동입니다. 총 예산 5억 2,21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60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옥동 배수로 설치 공사를 비롯한 9건 사업에 2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시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120억 2,044만 2천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8,219억 9,974만 4천 원보다 10.95%가 증가된 900억 2,06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8억 16만 천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6,974억 4,467만 9천 원보다 11.23%가 증가한 783억 5,54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그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인건비는 741억 7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717억 3,600만 원보다 3.31%가 증가한 23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의예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물건비는 543억 7천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482억 4,700만 원보다 12.69%가 증가한 6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 보전금, 이주 및 재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 및 자치단체 이전경비, 공사, 공단, 경상전축금 등 경상적 이전경비는 3,680억 6,9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3,433억 6,400만 원보다 7.2%가 증가한 24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 경비는 2,508억 2,7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2,076억 9,900만 원보다 20.76%가 증가한 43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의 내부 거래는 129억 6,8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116억 6,500만 원보다 12.17%가 증가한 1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및 재난 목적 예비비는 154억 5,6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147억 3천만 원보다 4.93%가 증가한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이라든지 조직별 세출 예산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개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362억 2,028만 1천 원으로 올해 본 예산 1,245억 5,506만 5천 원보다 9.37%가 증가한 116억 6,52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항2 일반 산업단지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차직관로 개량사업 등 총 1,216억 2,596만 6천 원으로 올해 본 예산 1,074억 479만 3천 원보다 13.24%가 증가한 142억 2,117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교복 기본사업 특별회계 등 총 8건으로 145억 9,431만 5천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71억 5,027만 2천 원보다 14.9%가 감소한 25억 5,595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감액 편성된 주 원인은 안성평택 에코센터 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재정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 지방 보조금, 지방의회 경비, 관련 경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의 기준 경비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액보다 하향 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전액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올해 반영된 상당하게 액수가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 이월되거나 계속비로 이월되는 실정인 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 평가 분석을 통해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진행 중인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목적 포괄적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인이 없는지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설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이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유가 먼저 번에.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내년도 2020년도 예산 이렇게 보니까 몇 단위로 지금도 저는 그 읍면 단위 그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도로나 이런 그 도로 포장 안 된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우리 이제 뭐 저기 저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렇게 다녀봐도 이 농로 포장 이런 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뻥뻥 뚫렸는데 우리 아직은 우리 그 저 우리 안성은 이제 요 도시 지역 이런 데는 그래도 나은데 이 읍면 단위로 가면은 지금도 뭐야 그 저 우리 농로 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꽤 있고 또 우리 저 담당한 데 알다시피 우리 그 전에 이제 구지역 때 상황수도 놔주고 또 우리 이제 그 하수 관로 묻느냐고 제 이렇게 짜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스콘을 이렇게 이제 씌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씌워진 게 지금 엄청 많아요. 다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는 그 뭐야 저는 몇 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등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로 행거하고 뭐 야중 행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사람도 걸리고 자전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그 조금 이제 유도리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저기 그 뭐야 저 아스콘 포장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3이다 이하는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아스콘 뭐 3m가 됐던 뭐 2m가 됐던 일단 주민이 편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불편한 이런 적이 있으면은 그런 데부터 예산을 좀 써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책계획 담당이 나가셔서 저 면장 해보셨잖아. 그 면회 가면은 이장님들 그냥 그 무지하게 그 민원 누치잖아. 뭐 포장해 달라 뭐 해라. 근데 그런 우리 이제는 그 안성은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면 단위는 사실은 전 지금 우리 안성에서 제일 큰 면이 어느 면이에요? 면적이 금강면인가?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근데 금강면이 산이 많고 그냥 이 저 산이 좀 완만화가 있고 그런 그 면적이 넓은 데가 일죽, 죽산 이런 데가 그 면적이 그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지금 곳곳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라도 야중에 올해 어차피 이제 본 예산은 이렇게 섰으니까 다음 내년도 추경이라도 잘 그 감안해서 저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계획 담당관님 2020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공약사항 이익평가단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산이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뭐 지금 시장이 고리인 상태고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도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다 증액을 시켰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에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을 위한 공약 평가 이행단 예. 예산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 현재 공약 이행 평가단 의원이 6명 네. 이러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인원을 늘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은? 그거는 이제 그 새로운 시장님의 의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좀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니 매일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내년에 6개월밖에 업무 수행을 못 하시고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해서 여유 있게 잡았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은 담당관님 이거 매일 의회에서 지적받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간단하게 한 예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지금 예산이 12만 원 증액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입니다. 일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원회 참석 수당이 금년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뭐 그 특별하게 더 올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가 작년 대비해서 4.8%가 증액이 됐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또 증액이 됐죠? 예비비는 그 전체 예산 내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예비비를 비롯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 경비 내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은 농업 예산하고 이제 우리 교육 예산이 농업 예산이 한 2% 정도 감액이 됐고 작년보다 그다음에 교육 예산도 한 4.5%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농업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업 예산 중에서 제가 아는 거는 가장 크게 많이 이제 줄어든 부분이 벼 작물을 그 대파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금년도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상당 부분을 예산 편성에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실제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서 농업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 예산도 그렇습니다.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형 지원 사업으로다가 그 2019년도에 그 이제 학교 체육관 같은 이제 그 대규모 대응 지원 사업이 있다가 금년도에 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체적인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지금 농업 예산이 해마다 민선 6기 때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한 농업 예산이 한 이렇게 좀 처음으로 한 2%대가 이렇게 감소가 돼서 편성이 됐는데 올 같은 경우는 사실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농업 예산을 좀 증액을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또 감소가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천 송탄 치수장 지금 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회의 진행이라든가 회의 결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매달 한 번씩 이제 그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네. 아시다시피 그 의원님도 거기에 이제 그 상생 협력체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지난 번에는 이제 평택시에서의 그 경기도 용인, 안성시, 평택시 모여서 실무 소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택시에서는 그 좀 평택호에 대한 수질 개선이 좀 우선이다, 이런 그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은 그거는 야중 문제고, 일단 40년 동안 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우선 선 해제 후 그 수질 개선 문제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지난달에는 저기 용인에서 또 실무소 회의를 해서 용인시 입장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입장을 거기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안성시에서 실무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을 이제 그 다 들어본 다음에 도 입장은 이제 그 회의할 때 이제 갈등 전문가가 이제 입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입장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그 이제 규제 해소는 규제 해소고, 이제 수질 개선은 수질 개선이고 해서 그 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결론을 최소한도 그 이제 그 수질 개선 용역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는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답을 좀 그 내겠다라는 게 도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정책기획 담당관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평택시 그 입장이라든가 지금 단호하지 않습니까? 평택시 입장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이거를 지금 해제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이런 그 내용을 이장단 회의나 사회단체장 회의 때 좀 이렇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안성시 전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좀 우리 민하고 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민관이 함께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느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민관이 뭐 서명도 받고 이제 그 실력 행사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다 이제 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그 이제 3개 시군과 함께 이제 그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도가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게 이제 그런 그 민에서 한 역할 때문에 그렇게 그 그나마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도에서 좀 나름대로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민 쪽에서 이렇게 뭐 어떤 실력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도에서 하는 방향에 맞춰서 좀 그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게 현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때는 잘 맞춰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좀 치밀한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담당관님이나 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꼭 이 유천 송탄 치수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좀 목표에 좀 이렇게 근접할 수 있도록, 폐쇄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인수 위원님.
대학생 행정 인턴십 이거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저기 정책에 혹시 저기 된 게 있나요? 반영된 게 있나요? 이걸 하면서 정책 발굴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제 대학생 행정 인턴십 뭐 그 팀플 오디션 여러 가지 해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그 아이디어를 좀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해마다 해서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해서 그 반영이 된 사항이 있고요. 또 이제 안성맞춤 랜드에 대해서도 거기에 그 좀 야간에 좀 활성화하자 뭐 이런 그 제안 뭐 이런 그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 인턴십 포함해서 다른 어떤 제안 같은 것도 제안을 한 그 거에 대한 포상뿐만이 아니라 제안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행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게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직접 행정에 접목돼서 그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더 그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사례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보면 이 공모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금액이 사업비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그 저희가 수년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다 이제 마을에 대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마을의 수요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초급 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10개 마을 정도를 이제 시행할 생각이었었는데 그 이제 좀 마을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이제 마을은 벌써 이제 중급 고급까지 이제 이렇게 좀 갔고 새로운 마을에서는 좀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제 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쪽은 좀 줄였고요. 그 현실에 맞게 그 수요에 맞게 좀 줄였고 이제 좀 공동체 위주로다가 해서 그 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동체 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좀 통합해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시정수가 줄어든 이유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하려면은 이제 그 사업 취지는 좋은데 마을 내의 갈등도 이제 상당하거든요. 이제 마을 만들기 한번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 그냥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좋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또 갈등만 증폭돼서 마을이 이제 반목하고 막 그런 안 좋은 게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뜻 이렇게 마을의 지도자들이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다녀봤더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는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 그 연내동 마을에서 그 이제 그 이장님 중심에서 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뭐 아주 보기에는 그냥 그 마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갈등 조정하고 이렇게 좀 마을이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조금 이제 그 마을 만들기를 쉽게 이렇게 좀 그냥 그 재량을 줘서 이렇게 하게끔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그 이제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산이 너무 그냥 쉽게 막 쓰여지고 그냥 그 낭비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클레임 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냥
그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주 그 출장로 나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 어렵지 않게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항상 보면은 이거 사업하세요 하고 탁 던져놓고 관리를 안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결산 볼 때만 결산서만 갖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셔야지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되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탁 던져놓고 이거 사업비 줬으니까 사업비 제대로 쓰세요. 이거 이렇게 사업비 쓰는 내용 갖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출장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워낙에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화합도 있는 거고 같이 활성화해서 뭐 소득도 창출하든지 어떤 것도 많은 걸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갈등이 조장된다는 거는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되도록이면 그거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갖고 이왕 주는 사업 잘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행정 인턴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슈퍼바이저라고 그냥 공무원이 있고 그 공무원하고 그 대학생하고 팀을 이뤄서 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비율이 안성분이 이렇게 속한 분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이 좀 많으시나요? 한경대하고 중앙대 학생인데요. 거의 안성 출신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세요? 예, 그 외지 학생들. 저는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학교 플러스 청년 하시면 안성 지역에 대한 그 현실과 정서를 좀 알 수 있어서 거기에 같이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좀 기획관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인턴십은 이제 그게 대학교에서 학점위로 다 과목위로 다 개설을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논문 심사도 하고 해서 이제 그 과목으로 개설해서 이제 학점을 따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뭐 인턴십 말고 또 이제 뭐 안성 출신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가지고 대학생이 아닌 분도 있을 테니까. 예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생각이 안성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제안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나라장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나라장터 보니까 물론 그 금액들이 아마 건수들이 다 상이한데 이 나라장터가 그 지금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라 장터는 이제 그 계약 쪽에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계약해주고 막 이런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예. 이게 어떤 데는 20건이 올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20건이 올린 데가 있어서 예.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분들 뭐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를 고치질 않았어요.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뭐 의회가 추천을 한다면은 물론 뭐 제가 몰랐는지 모르지만 뭐 의원들 회의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무튼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해주시고 그 회의 공개되기로 돼 있으니까 공개를 하려면 하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는 안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원 이런 조항이 없어졌어요. 다 그런 거 고치시고 그러면은 또 여기 이제 그밖에 의원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나 각종 심의에 시민들 참여를 많이 시키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안성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전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데 거기에 공무원을 또 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밖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자기 진급 시켜준 사람한테 물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권익이나 이런 게 상충될 때는 자 사실 시민이 진급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 이행 평가단 위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거래됐으면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돈이 얼마고 떠나서 공약사항 평가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주체가 없어졌는데.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안성발전 TF팀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성발전 TF팀은 저희 이제 공무원 가지고서 이제 만든 TF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몇 명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한 40명으로다가 구성됐습니다. 이분들은 뭐 어떻게 뭐 선출을 하는 겁니까? 뭐 자기들이 본인이 지원을 합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좀 이제 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 공개적으로다가 해서 그 TF팀에 와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직원 위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어느 저기를 가지셔서 시정이나 어떤 거에 발전해서 이제 연구하시고 토론하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건데 언론에 발표된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미널 문제 같은 거 뭐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것마냥 이렇게 언론에 나간다고요. 예?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터미널을 아니 시청점 행정타운 복합타운 옮기게 되면 결정을 그 TF팀에서 결정하실 거예요? TF팀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논의만 하고 연구만 하고. 예. 자 TF팀이라는 거는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돼야 돼요. 그 일정한 성과를 그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뭐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언론에 나가면은 지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제가 봐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예산 뭐 200억씩 해가지고 뭐 8년간 한다는 거 지금 일단은 그건 부결된 상태잖아요. 터미널 이거 행정복합다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아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도 제가 시정 질문했지만 옛날 터미널 이전할 때 그런 겁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장님들 불러놓고 투표했잖아요. 아까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자 위원회가 저런 게 심사 보조금 심의 같은 게 왜 생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행정에서 못하고 못 미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회가 생겨서 보완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다 커버가 되면 위원회가 생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TF팀이 그럼 어디까지 갈 거라는 것도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40명들이 지금 이제 각종 몇 가지 갖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튼 뭐 행정복합다운에 가장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 건 아직 언론에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연구 토론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마침 뭐 금방 터미널 옮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시민은 뭐 역사하고 맞물려서 거기 크로스되는 지점에 행정타운이 가야 된다. 동쪽으로 어디 가야 된다. 몇만 평이 있다. 아니 그런 결정할 적이 없다며 그런 몇만 평 어디 위치했다는 것까지 몇 군데를 압축해서 왜 말씀들을 하시냐고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그 TF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기존에 그 당면한 그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공무원들이 그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당해년도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좀 멀리 보고 지금 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이제 그런 예, 쪽으로 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뭐가 됐든 이름을 잘 져야 돼요. TF팀은 말 그대로 군대를 얘기하면 특수부대예요. 소수의. 하여튼 그래서요. 그 TF팀에서 그게 이제 별도 조직도 아닌 거고. 그럼 그 지금 예.
이 행정복합타운 계획도 없는 거 거기서 계속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 TF팀이라서? 시에서는 이제 그런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해피는 근데 왜 TF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목적이 뭔지 어디까지 갈 건지도 없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정부 독단위로다가 해가지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에서 아니 지금 거의 결정됐더만요. 뭐 네 군데로 압축돼서 어디에 몇만 평이 있다. 의회에서 부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에서는 일단은 그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시청사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시청을 예. 직원들이 불편해서 옮기는 겁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옮기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 시민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한번 좀 그 시민들한테도 아니 의견을 잘하시려고 수렴을 하시는 합니다. 건 아는데 예. 좀 뭔가 좀 아마추어틱하고 좀 어설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름도 왜 뭐 한만 뭐 요새 유행에 따라서 TF팀이 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TF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력임 특수부대 소수의 인원이 어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다가 해산되는 단체예요. 아, 당연히 해산할 거고요. 그 저기 좀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 앞으로 안성 발전을 위해서 뭐 행정복합타운이 그 필요 없으면은 없다라든가 좀 뭐 옮겨야 되면 뭐 좀 이런 식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을 좀 말씀해 근데 주시면 그런 걸 다 예, 예. 언론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요. 시민들 요즘 혼란스럽고 그런 네? 게 글쎄 얼마나 지금 안성이 지금 시끌벅적합니까 지금 진짜 아니, 저는 그거는 동의 못합니다. 안성이 그 조용합니까? 아 그래도 좀 그 언론에 그런 것도 좀 나가고 그러면서 언론에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시민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도 되고 그런 게 그럼 이제 지금 언론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언론에 나간 게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셔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아 시에서 지금 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줄 거라는 기대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등하불명이라고 어쨌든 시민 말씀들 더 들으시고 이게 어떤 청사 이전 문제나 행정복합타운도 태스크포스 팀이다 해서 거기서 저기 다뤄질 게 아니라 진짜 아니면 뭐 체계적으로 어디다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랑 예. 또 시민단체든 뭐 사회단체든 이런 데하고 잘 대화 많이 예. 나누셔가지고 좀 첫 단추부터 잘 깨야지. 자 우리가 안성시가 여지껏 보면 실패한 큰 사례가 많지 어떤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에 맞춰서 TF 팀도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어쨌든 그 시청사 행정복합단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뭐 최대 수건 뭐 프로젝트임은 확실한데 그런 거 좀 더 신중하게 예? 이제 실패를 맛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초두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좀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그 좀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많이 잘못된 그렇지 않습니까? 거고요. 터미널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아마추어 같은 공무원 생각도 아니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린 거는 예.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너무 언론에 나가는 걸 사람들이 즐기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안성시는 뭐 낼 거 없나? 낼 거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언론인들이 알아서 자기들 뭘 내겠죠. 예, 추측 뭐 저기 무슨 뭐 자기들이 근데 뭘 주니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가서 혼란스러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해서 예? 좀 좋은 결실되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예산부서 돈 가진 부서가 힘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터미널 뭐 위치가 잘못됐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터미널 위치가 왜 잘못돼? 제 생각은 터미널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지. 터미널 위치야 제대로 된 거지. 근데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터미널에 저 지경이 된 거지. 처음서부터 제대로 터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뭐 들어온 데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데 난 왜 자꾸 터미널 가지고 얘기를 해요? 터미널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앵길 거이라? 앵길 거냐고. 그러니까 뭐 어디 공도로 앵길 거, 일주기로 앵길 거야? 거기 있는 터미널이 결정이 나시면은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 응?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참 터미널 가지고 자꾸 얘기를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년 예산안에 대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론 관계되어지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본 예산 심의 부분에 대한 질의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3, 4쪽입니다. 어제도 뭐 저 시정질을 했지만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 참석 수당이 지금 보니까 1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 내외니까 10명 자꾸 예산은 잘못 편성한 것 같고 그럼 이게 보면 정책 실명제 심의위 안 하겠다고 똑같은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108만 원 정도면 1위 정도밖에 수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규칙이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 바라고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 9쪽입니다. 혁신활동 지원에서 우수 제한자 시상이 대상이 뭐 200만 원 했는데 이거 개인 한 명한테 주는 건가요? 기타 포상금에서 우수 제한자 시상. 예, 이게 한 번에 200만 원을 주는 거 한 사람 앞에? 대상일 경우에 200만 원을 주는데 여지껏 이제 대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 상반기에도 네, 맞죠. 좀 많다고 판단되고요. 공무원 우수 제한자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0을 했어요. 몇 회에서 몇 명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우수 제한자는 이게 이제 그 매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월 할 때 최우수는 30만 원, 그다음에 2등이 이제 20만 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우수 제한자 시상은 400만 원이 다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매월 1위 최우수 예. 우수 장려상이 뽑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우수 제한자는 그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담당관님. 예. 자 매월 1위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또 뭐 있습니까? 황 의원님, 팀장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기획팀장 박주동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는 게 아니 하는 걸 묻지 말고 매월 1위 한다고 하니까 매월 1위 매월 1회가 아니고요. 저기 이제 격월제로 하고 있고요. 격월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상 30만 원이고요. 격월제로 예. 대상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상 30, 예, 최우수 20만 원. 최우수 20, 예. 그다음에 우수 10만 원. 우수 10. 예. 한 명씩이요? 예. 장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장려 이제 5만 원 정도 주고요. 몇 예. 명이면 장려? 장려 여기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한 심사를 별도로 우리가 이제 매 격주로 격월로 해갖고 금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다 지역 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우수 제한자는? 예, 우수 제한자가 이제 최고가 이제 대상 30. 아니 우수 제한자 시상 대상 표상 이게 기타 포상금의 우수 제한자 시상이 있고 밑에 포상금의 공무원 우수 제한자 시상이 있잖아요. 거기 말씀을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우수 제한제 시상한 거죠. 기타 포상금에. 예, 우수 제한제 밑에 시장. 공무원 예. 우수 제한제 시상은 어떻게 하냐고 물은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밑에 거 설명. 밑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위에 건 위에 거 우회 주민들. 이게 여기 기타 보상금이 주민들 거 얘기한 거예요. 우수 제한. 연 1회예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는데 예, 예. 여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연 2회니까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고요. 56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럼 대상은 100만 원 주는 거네. 예, 예. 200만 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예.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달라고 하는 건 좀 많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연 2회인데 1회 대상 얼마, 우수상 얼마 이걸 설명을 해줘야 저희가 이해하겠죠. 그렇죠. 예. 연 2회니까 이걸 나누기 2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0만 원이고요.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설명서 12에서 13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책 성과 평가, 포상금의 성과 시상금 실적 우수금을 시상해서 5천만 원을 겠는데 여기도 세부 시장 내역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례로 나와갖고 등급별로 이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보시면 별도로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근거로 해갖고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얼마씩 주는 것인지. 예를 5천만 원 들면, 통째로 예. 얘기했으니 5천만 원이라는 세부 내역을 째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앙 및 외부 평가 분야에서요. 최우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에 여기 120만 원. 그다음에 중앙 행정기관 및 제한 정부 추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70만 원. 그다음에 민간 협회 및 사설기 같은 경우는 70만 원. 우수 같은 경우는 중앙 행정기관에 100만 원, 중앙 행정기관을 제한 정부 추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70만 원. 민간 기업 협회 및 사설기관 50만 원. 작년은 시상 주체에 구별하지 않은 건 30만 원이고요. 예산 절감 분야도 별도로 있고요. 이 분야별로 다 별도로 이제 우리 그 포상금만 줍니까? 상장이나 표창표도 줍니까? 포상금만 줍니다. 포상금만요. 예,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부서하고 지금 연관이 된 거지만 이게 인사 문제하고도 이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시장 표창을 가산점을 3점 주도록 돼 있고 정부 포상은 그보다 적어요. 그래서 안성시가 이거 지금 한참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만 잘못 진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산면 꽃미마을이나 원공원 반제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정부에서 그 공모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5억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 조건도 국비 70, 12, 30인데 소요 지원 보면은 바뀌었어요. TV와 국비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요재단 보면 4억 6,500 중에 국비가 1억 8,400이고 12가 약 3억이에요. 지원 조건 보면 국비가 70, 12가 30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7대 3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방 이양 사업으로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부세를 갖다가 이제 증액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지방 소비세를 이제 교부세로 더 증액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 지원해 주는 걸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니네가 이제 그 시비로 다 편성을 해라 이런 건데 이 이제 꿈매하고 지금 저기는 이제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 교부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11호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마을에서 지금 그 두 개 말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에서 5억 받았다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국비 70% 준다는데 국비는 쬐끔되고 11이 왕창되네. 이 보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공사.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저기 꽃매하고 반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왜 자부담이 있는 이유는 뭐죠?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제 그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마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뭔가를 갖다가 사업을 조금 더 하고 싶을 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부담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합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2국비 했고 우리가 매칭할 때는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도 이제 그 사업 승인은 가능한데 이제 그 사업 승인 받기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도에다 올려서 이제 사업 내용 올려서 받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은 예. 다음은 설명서 44쪽입니다. 그 ABB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비해서 그 ABB를 대폭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성시가 그 지금 동안 쭉 이어오면서 매년 ABB를 좀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BB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처음에 몇 %로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실무적으로다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세입에 맞춰 가지고 그 세출을 이제 그 예산 편성이 그 당해년도 편성을 하게 원칙에 돼 있지 않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에 조금 좀 일반 가정처럼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조금 세이브 해놨다가 내년에 쓰고 그래도 좋지만 지금 우리 그 회계 제도상은 그냥 매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다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세출 조정을 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예비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예비비를 1% 이상 그 의무적으로다가 하라고 그렇게 법에 돼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1% 이내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그냥 이게 딱히 이게 전년도보다 뭐 더 의도를 가지고 뭐 더 증액하고 뭐 수요가 있어서 증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이럽니다. 우리가 안성시가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특히 예비비에 사용한 게 AA나 구지역 등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난 목적 예비비를 세워서 별도로. 근데 일반 예비비로 많은 부분을 편성해 놓으면 사실 일반 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1% 이내 전하는 것은 적정한 양을 세워놓으라는 것이지 많은 부분을 세워놓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비비를 지금 과다하게 세웠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지역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 수건사업들이 다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에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아까 그 저기 안정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그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좀 반영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 편성의 가장 큰 원칙이 좀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읍면동별 형평성을 여지껏 그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면 향후에는 아까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지금 황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별로 시급한 거가 있으면 시급한 거는 먼저 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별로다가 판단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관련해서 제가 딱 비교한 게 대림동산 축구장하고 그 안성맞춤 시구장하고 관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그 축구장 관리비는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썼더라고 시구장은. 거기를 기간제 근로자 쓴 사유에 대해서는 대림동산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하다가 작년 그분이 그만두시고 이제 금년도 연말에 3개월분의 민급비를 세웠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성시 조기축구
그 현황을 보면 대림동산이 공도 조직구가 지금 팀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도가 안성신구의 30% 차지해요. 딱 그거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리그전일 때 뭐 사고 났다는 얘기했지만 거기 사고 나가 지금 3번째 사고 났는데 사고 나서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에 2주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구장 제가 이용실 때 사용량 받았습니다. 그 직장이나 대학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운동장은 물론 그분들도 시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또 했으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편성도 안 되고 교체가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장 자체가 전체 시유지가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편성도 안 하고 회의 때마다 너 지서라 나 듣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전혀 무관심해서 예산 편성 10원도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국유지도 우리가 임대를 내고 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온전히 시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정책 예산 보수에서 했지만 그 하천본지에다 테니스를 하려고 한 분들이 우리 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안 해준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수억들에서 밑에 테니스장도 해주려고 했잖아요.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없는 부재도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 비용을 읍면동에 편성하든 교체가 편성하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일전에 뭐 축구연합회 축구 이쪽에 예산이 편중됐다고 했더니 막 소문을 냈더라고요. 막 저를 완전히 그냥 나쁜 놈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거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인지 알죠. 예? 제가 이번에 후다 다 깝니다. 그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는 것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구장이나 대무상 관리 좀 그 유지관리 비용을 좀 더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지역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신문에 그랬대요. 뭐 그 종합청사 이전인데 그 지역구 뭐 읍면동 청사 누들 했다가 의회 말 듣고 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낸 적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쓸모 있는 시설로 해주라 이겁니다. 선거법 때마다 번쩍 피어들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관리 비용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예예예. 그게 뭐 그 읍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는 그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추경이 됐든 그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5, 186쪽입니다. 금강면 청사 관리에서 지금 금강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리모델링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냉난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다 금강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7,500만 원, 금강면 청사 민원시 환경개선 공사 4,900 이게 별도로 각각 들었는데 여기 세부 내역 별도로 예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57에서 358, 359페이지입니다. 대등면 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도 들어와 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금강면과 같이 세부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아까 신구 편성에 대해서 몇 좀 봤는데 63페이지 보면 공도에 클린하우스 이번에 설치해서 1,200 계상하셨잖아요. 요거는 그 읍사무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겁니까? 안에다 만드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공무원이 하시는 거고. 예, 예. 이거는 주민분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읍사무소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읍에서 필요해서 이 청사 관리라 이제 그 주민하고는 상관없이 그 예, 청사의 내방 아니, 청사 관리 차원에서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순세계 잉여금 2019년도 지금 얼마 정도 보십니까? 지금 판단하는 걸로다가는 한 700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요.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기 내시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 우리 2020년도 예산안에 전액 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 10월 달에 내시가 돼서 전액 내시 금액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지 않은 세입이기 때문에 네. 물론 예상은 되지만 네. 매년 그 일정 부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담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이제 담지 않은 거는 그 안성시 재정 운영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예산 회계 제도 상으로 봐서는 순세계 잉여금 예상되는 부분을 다 세입에 담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교부세가 지금 확정 내시가 내려왔지만 그게 연말까지 다 내려올지도 그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제 추경에 또 세출 수요가 발생되면 추경 예산 편성하는 그 재원이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 말고는 없거든요. 그 예산 편성의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제 교부세를 이제 그 다 이제 내시온 거를 다 잡았기 때문에 추경 이제 또 이제 추가 국토비 내시가 오고 그러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더 예상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입과 여튼 세출 전체 예산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뭐 예비비 부분도 지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금 2배 넘게 지금 편성을 지금 하신 상황이고요. 근데 불구하고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의 여튼 그 긴급재난 대응 사업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도에 그 예비비 또 지출 내역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그 계산한 측면이 있고 더불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과소추계를 한 부분이 아주 잘 읽혀집니다. 매우 잘 읽혀져요. 이게 지금 그 지방세 역시도 지금 지금 세무과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을 과소추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잉여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내수 경제의 부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는 게 일단 그 옳고 그것을 본 예산에 적극 편성해서 그 적극 재정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구하고 안성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2, 3년도 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금 잉여금에 대한 축적 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제 국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이런데 지금 요구하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상되는 세입을 다 당해년도에 담아서 당해년도에 해서 GDP도 그렇고 GRDP도 그렇고 총 생산량을 늘려서 경제를 부양하자라는 게 정부 네. 방침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 실제로다가 그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재정적인 제도 같은 것도 정비를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실제로 지방 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의 정부에서 다 그 중앙에서 그 재정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뭐 100억짜리 도로를 하나 이제 새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 담기까지에는 최소한도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 보상비가 나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저희 그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다 그 뭔가 이렇게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뭐 발굴을 왜 그 못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책도 받고 그러지만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그 예산 편성하는 데는 최소한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러니까 그게 좀 장기적으로다가 이게 좀 그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단년도 이렇게 그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중기 계획부터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2020년도 예산 편성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우선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일단 그걸 중심으로 지금 예산 편성의 큰 그 아웃라인이 좀 잡히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앞으로는 저는 추경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 3의 추경 저는 필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때문에 본예산 부분에 대한 세부 추계를 좀 명확히 하시고 추경은 하반기에 1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순세계 잉여금 제로로 지금 세입 전혀 편성 안 하시고 전체적인 세수 추계의 오류 자체는 지방 우리 그 예산 집행 능력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 고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튼 예산 총괄 부서로서 좀 전반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그 좀 예산 편성 좀 그 원칙과 뭐 큰 틀에 있어서 조금 그 좀 진정성 있게 조금 편성을 해주십사 재차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도 꽤 있고 일부 증액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좀 신규로 들어온 것만 우선적으로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행정 종합 관찰제, 우리 또 성과시상금 실적 우수 공무원은 일단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규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생활 SOC 사업 발굴 포상금 뭐 해갖고 몇 가지 좀 신설이 되어졌는데 전년 우리 3회 추경에서 일부 이제 포상금이 또 뭐 여튼 삭감이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를 포함해서 지금 대거 포상 제도를 지금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이나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결과가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있을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신규로다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종합관찰제입니다. 이 네네. 종합관찰제가 그 과거에 계속해서 잘 돼 오다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제 너무 어려움이 많다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 담당관 와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종합관찰제 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가 늘어졌을 때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를 갖다가 도대체 어느 부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 저 공무원인 저도 사실은 그냥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산림 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시민들이 엄청 불편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시스템은 그 세월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행정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이제 비용 없이 하고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해서 그런 어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주민 그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그 해당 사업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게 이제 조치가 돼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해소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포상금을 신규로다가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OC 사업에 대해서도 SOC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생활적용 SOC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그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다 주관해서 맡아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SOC 사업을 이제 발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그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협업 체계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로 다 개상을 했습니다. 그 성과상여금 아니 그건 됐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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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원곡 반지하고 고상 꽃매는 계속 비이율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 미영 후평하고 보계 분토가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미양 후평하고 보계 분토의 경우에 지금 이거 농어촌 공사에서 여튼 그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과목이 조금 그 저희 민간 보조로다가 되는데 공기기관 등에 대한 대항 사업으로다가 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튼 공기관 등에 예. 따른 민간위탁비로 여튼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예. 민간위탁비로 지금 목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안성맞춤 마을대학 마을 그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 같은 경우하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제가 보기엔 변별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하루빨리 그 통합 방안 찾으셔서요 진행하시는 게 좀 타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본 경비 부분에 우리 그 담당관 예산도 국내 여비 이런 거를 좀 일부 증액했는데 우리 3회 추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대부분 감가소에서 지금 마무리 추경 때 50% 이상을 지금 다 감액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읍면동을 포함해서 오히려 전년도 본 예산보다 이제 증액이 되거나 뭐 동결을 한 수준에서 지금 대부분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이걸 일괄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 그 인원이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공무원 수에 맞춰 가지고 인원에 맞춰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향됐습니다. 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좀 너무 그 경직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다가 출장을 가는 직원들도 사실은 여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 시에 맞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가 뭐 이제 그 상시 출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월행 여비 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실제로다가 그 출장 가면서 여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은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이제 그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이제 민원실이라든가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출장 자체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비를 조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그 편성 과정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좀 그 여비에 대해서는 좀 그 공무원들이 좀 그 민원인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그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거를 조금 그 지금 뭐 4시간 이상 꼭 갔다 와야지만 여비를 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여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 공무원들이 그 민원인들하고 접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읍면동 예산과 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도읍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구청사 관리에서 주차장 포장공사 5천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중기 지방진흥계약 보면 위센터가 지금 2024년 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반영을 하셨던데 뭐 중복 예. 투자 좀 저희도 이제 그래서 계획성이 이제 있어 그 보여서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도읍장하고 그 논의를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포장하는 것이 너무 그 중복 투자 아니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그 제안도 했었는데요. 거기가 그 보도블록 때문에 턱 때문에 상당히 그 민원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턱만 없애는 쪽으로다가 조금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보도블록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뭐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다. 저희는 이제 최소한도로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기술적으로다가 그 부분만 하는 거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센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이제 시민들이 거기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턱 때문에 그 주차하고 그런데 문제라든가 교통 뭐 사고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튼 그 비용이 제가 뭐 현장은 그쪽으로 아직 안 다녀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5천만 원이 최소치로 잡힌 거라고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중면인데요. 일중 종합복지회관 관리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별도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목욕탕 부분에 대한 위탁 관리비가 이제 2천만 원이 계속 세워져 왔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 우리 저기 일중면으로 지금 관리 전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지금 확인이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일중면으로 지금 관리 그 이전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아니 뭐 여지껏 계속 지금 뭐 편성해왔던 관리나 뭐 이런 걸 보면 실제 이제 우리 면 단위로 지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좀 관리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해갖고 이제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 2억 5천만 원에서 거의 6억 원 정도로 지금 다 세워졌습니다. 그거에다가 지금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로 해갖고 또 이제 증액해갖고 이제 편성이 되어졌고요. 제가 뭐 이제 그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풀 야생화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세출 세목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풀로 편성되는 건 예산 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증액 단위를 넓혀갈 경우에는 예산 편성 원칙이 그냥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추경이 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비비가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지금 풀로 이렇게 점점 확대가 돼서 잡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의 주민 수건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한 거는 이제 본청에서 편성해서 본청에다 편성을 하면 그거를 또 이제 거의 대부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뭐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배정인 거에 대한 뭐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네. 또 본청에 그 허가를 득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재배정 할 거는 그냥 읍면동에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차원에서 본청에 편성됐던 거를 읍면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2천만 원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풀로다가 세웠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실제로다가 읍면동장이 어떤 용도로다가 썼나도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목적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아주 시급하게 이제 소규모지만 시급하게 이제 발생되는 거 그거를 이제 뭐 예비비 써도 되겠지만 읍면동장이 그 지역을 좀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게끔 2천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이제 쓰는 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2천만 원을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읍면동장의 역할이 이제 뭐 지역에서 좀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읍면동을 관리해 나가려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이제 읍면동장들은 이제 부족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저희 이제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금액을 갖다가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 기초를 그냥 최소한도 뭐 5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으로다가 좀 예산서 상에도 좀 제한을 했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이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읍면동을 책임있고 관리하기 나가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5천만 원을 갖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초도 수정하고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읍면동에 이렇게 풀 예산을 주는 게 읍면동장의 책임 권한을 뭐 넓혀주거나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읍면동 현장 단위의 민원이나 정말 응급한 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일차적으로 민원을 여튼 수렴을 하실 수 있으니까 더 구체성 있게 여튼 일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처럼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으로 하고 일정 규모가 좀 넘는 것은 담당 뭐 건설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거의 읍면동별로 한 뭐 10개에서 15개 사업이 내년도에 쭉 올라왔는데요. 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과에서 아니면 또 다른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그 예산과 그 일부 중복되는 것을 제가 한두 개 또 발견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풀 예산 같은 경우가 그동안 계속 하다가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는 여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읍면동 올해 연도 그 풀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전후 사진도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사업 기간 명시를 해서 세부 집행 내역 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별로 지금 시설 청사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환경 개선비 이렇게 해갖고 전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이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한 시설비의 그 세부 내역 이 부분까지 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 지역관인 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잘 안 지켜지는 게 이제 뭐 좀 본질을 빗나가게 예산안인데 딴 얘기 좀 하든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또 의원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게 이게 시간이 좀 잘 안 지켜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하나 또 딴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참고적으로 또 한번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도 어떤 원칙, 규칙, 소위 말하면 법대로 짜여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약사항 이행 평가단. 자, 우리가 안성시에 이런 이제 조례가 있습니다. 안성시 시장 선거 공약 관리 규정. 이 관리비 부서가 어디죠? 공약 저희 부서죠. 네, 이 정책기획 담당관 관리부서입니다. 이 조례가 다. 자, 이 8조에 제 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동그라미 3항이죠. 3항. 동그라미 3이면 그죠? 3항일 겁니다. 3조가 3항. 평가단의 임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시는 거죠? 이런 게 왜 올라와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내년도 새로 되는 시장을 위한 공약 평가단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작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이거는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요. 해체됐습니까? 자연히 없어진 겁니다. 자연히 없어지는 예, 걸로 되는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요. 문제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